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의지 기반 BCI 분석을 위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두 편의 논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트랜스퍼 러닝, 하나는 아티팩트 리무벌,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논문은 IEEE Transition Zone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이라는 저널에 실린 트랜스퍼 러닝 기반의 오토엔코더 사용 방법입니다. 인트로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뭐 BCI에 대해서 BCI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BCI 패러다임 중에 MI 패러다임, 그러니까 모터 이미저리가 외부 자극 없이도 이제 내발적으로 엔도지너스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EEG 기반 BCI 패러다임보다 조금 덜 피곤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직관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EEG 신호로 이런 모터 인텐션, 그러니까 움직임을 하려는 의도를 해독하는 디코딩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이 SMR이라고 불리는 뇌파의 어떤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MI는 이제 뭐 몸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사용자가 느끼는 피로도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피험자가 지시에 따라 제대로 올바르게 상상을 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패러다임의 가장 큰 단점은 이런 불확실성이랑 SNR이 낮다는 겁니다. 그냥 상상으로만 하니까. 근데 이제 모터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동작을 이제 실제로 하기 때문에 실험하는 사람이 확인하기도 편하고 같은 이제 모션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의지 신호도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말하진 않는데 결국에는 또 익스큐션은 사람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터 인텐션 디코딩, 그러니까 움직임을 해독하기 위한 BCI가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는 걸 기반으로 한 전약스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해서 결국에는 낮은 SNR의 MI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를 모터 익스큐션 데이터로 보완하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총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연구자들이 직접 측정한 거,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셋은 BNCI 호라이즌이라는 오픈 데이터셋, 컴피티션에 사용됐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0명 측정을 했고, 채널은 60개를 붙이고, 태스크는 팔뚝을 피는 거, 그리고 손을 꽉 쥐는 거, 그리고 손목을 뒤집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태스크를 진행을 했고, 이미저리랑 익스큐션 각각 수행을 했는데, 태스크별로 50개씩, 다 해서 한 300개의 트라이얼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5명, 채널은 역시 한 개를 붙였고, 태스크는 사실 6가지의 태스크를 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4가지는 이제 팔꿈치를 피는 거, 손목을 뒤집는 거, 그리고 손을 펴고 쥐는 거, 이렇게 총 4가지 태스크를 진행을 했고, 각 이것도 이제 앞선 데이터 세션 똑같이 이미저리랑 익스큐션 각각 수행을 했습니다. 트라이얼별로는 80개, 아니, 태스크별로는 80개의 트라이얼을 진행을 했고요. 전처리로는 이제 다운샘플링 1000에서 250으로 했는데 이거는 뭐 본문에선 따로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계산량, 그리고 이게 오토인코더를 데이터를 재구성해야 되니까 이게 그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정확도도 떨어질 거고, 설명했던 것처럼 좀 계산량도 많아지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한 것 같고, 밴드패스 필터링은 4에서 40Hz, 그리고 노이즈 제거를 위해 ICA를 사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두 개 다 60개 이상의 데이터 그 채널을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 그리고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어 이 두 가지 영역에 있는 27개의 채널만 분석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전처리 된 데이터는 이제 80%를 학습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로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어, 분, 그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모터 익스큐션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를 재구성을 하는데 그게 SNR은 낮지만 경향이 비슷한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를 모방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SNR이 높은 모터 익스큐션스러운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를 만드는 것. 이게 이 프레임워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익스큐션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모터 인코더로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내고 하면은 SNR이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 오토 인코더 모델이 될 거잖아요. 거기서 모터 이미저리를 넣어서 마치 익스큐션처럼 SNR도 높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조금 아까 실제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좀 일관성 있어 보이게 데이터를 좀 재생성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트레이닝 테스트 할 때는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로 그래서 모터 이미저리에 이 오토 인코더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합친 걸 이제 컴바인 이즈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오토인코더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 모터 익스큐션 데이터를 채널 와이즈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채널 하나하나 넣어서 오토인코더로 모터 익스큐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터 인코더는 모터 익스큐션스러운 데이터를 만드는 어떤 특화된 모델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모터 이미저리, SNR이 좀 낮고 좀 일관성이 없는 데이터를 디코더에 넣어주면은 이게 마치 SNR이 높은 익스큐션을 한 것 같은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로 재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인코더가 작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오토인코더를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오토인코더 자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토인코더는 그냥 인코더에 들어온 데이터를 그대로 디코더로 만들어내는 인풋과 여기 이건 좀 그 오토인코더의 그 그림은 아니지만 인풋을 이 아웃풋이랑 똑같이 출력되게 해주는 이런 모델인데요. 일반적인 오토인코더는 이제 그냥 이게 인코더가 들어갈 때 그냥 디코더랑 인코더랑 거의 같은 약간 마치 유넷처럼 그 구조를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토인코더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뭐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분포를 좀 학습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할 건데 기존의 오토인코더는 이 X 데이터를 이 레이턴트 벡터에다가 할 때 그냥 어떤 한 좌표에 딱 찍고 그 좌표에 이 각각 데이터들을 매핑하는 식이었다라고 하면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벡터가 있는데 사실은 이 특정 평균과 분산을 가진 특정 분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그림 설명을 좀 해드리면 기존의 오토인코더는 만약에 저희가 셔츠를 가지고 있어요. 셔츠를 인코더에 넣어서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을 한단 말이죠. 표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셔츠는 사실은 그냥 오토인코더에서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셔츠를 분포에다 넣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한 가운데가 당연히 가장 셔츠일 확률이 높은 분포겠죠. 예, 한 이 정도, 뭐 이쪽 점 정도 찍어도 셔츠가 나오는 좀 다른 모양의 셔츠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셔츠라는 어, 클래스, 객체가 나오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오른쪽의 그림이 그 예시입니다. 이건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 가지고 한 건데 보면은 여기 9라는 숫자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죠. 분포가. 뭐 다른 데도 뭐 이렇게 0이 이렇게 사이드에 모여 있고 6도 모여 있고 뭐 8도 모여 있고 1도 모여 있고 여기 7도 사이드에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레이턴스트 스페이스를 이제 2차원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분포로 같은 클래스, 같은 모양끼리는 같이 모이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는 사실 수식을 좀 봐야 되는데 수식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여기 제가 링크들을 여기 출처들을 다 해놨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분포 단위로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결과를 보면 뭐 당연히 다른 모델보다 이 CV넷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모델이 가장 좋았다고 하고요. 비교군으로 사용된 건 이제 가장 이미저리랑 그 익스큐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LDA 그리고 다들 아시는 디컨볼루션 네트워크랑 셜록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리고 이지넷 이렇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 알고리즘과 비교를 했고 통계적으로 전부 다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능이 높았다고 하고 이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몇 개를 넣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어느 정도 좌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한 건데 역시나 당연히 CV넷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 적은 개수를 사용했을 때랑 많은 개수를 사용했을 때 이 편차가 가장 적은 편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가 적더라도 이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성능이 좀 나올 것이고 물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다른 모델을 쓰는 것보다는 그 성능 하락 폭이 적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은 그 데이터셋 1에 대한 거고 오른쪽은 데이터셋 2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셋만 다른 거고 결국에는 이 연구시 제안한 프레임워크가 가장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데이터가 좀 유효한가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낸 데이터가 어, 진짜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가 SNR이 좋아지고 익스큐션스러워졌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토포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익스큐션을 했을 때는 당연히 좌측 방구에서 좀 액티베이션이 보이는 그리고 뭐 각 태스크별로 조금씩 특성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고 익스큐션은 이렇게 딱 특정 포인트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액티베이션도 더 작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오리지널 데이터 중에서도 이 모터 익스큐션으로 학습을 해놓고 이 모터 이미저리를 넣으면 확실히 이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노이즈도 적고 익스큐션에 가까운 보면 2초에서 4초가 좌방구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확연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 자체가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데이터도 잘 만들어내고 성능도 좋은데 사실은 이게 실시간에서 좀 사용하기가 어렵고 보통은 이 VCR을 사용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일매일 올 때마다 이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캘리브레이션 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실용성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연구는 이제 Computer Standards and Interfaces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 여기서는 EEG의 아티팩트를 지우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트로부터 좀 살펴보면, 이제 EEG가 뭐 굉장히 착용이 하기 편하고, 그리고 휴대성도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EEG를 사용하는데 좀 관심이 막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티팩트에 좀 어,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티팩트를 상관하지 않고 BCL을 사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아티팩트도 생리적인 요인이랑 비생리적인 요인, 여기 제가 써놓은 걸로는 피지올로지컬 소스 그리고 non 피지올로지컬 소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생리적인 요인, 어, 그런 것들은 이제 비생리적인 요인은 어떤 거라면 뭐 라인 노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건 사실 필터링을 좀 적절히 하면 좀 완화를 할 수 있는데, 생리적인 요인, 사람이 움직이는 거, 뭐 눈 깜빡임이라든지 눈알을 굴린다든지 아니면 뭐 EMG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생리적인 것들은 제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리그레이션 그리고 어댑티브 필터 같은 필터 그리고 ICA 같은 여러 분석 방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그 아티팩트들을 지우고 제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걸 이제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특히 이 연구에서 이제 사용한 오토 인코더를 활용한 노이즈 제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인코더가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이 연구에서는 아이 블링킹,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는 걸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냥 데이터 하나만 사용을 했고요. 이거 DEAP, 보통 감정 분류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는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사실 이 데이터에 이제 32명의 피험자가 있는데, 그 중에 7명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7명 중에서도 이 페이셜 비디오가 있어서 이게 아이 블링킹을 잘 잡아내야 되잖아요. 뭐 이걸 페이셜 비디오를 쓴 건 아닌데 검증용으로 사용을 한 것 같고, 채널은 32개 붙였고, EEG 채널을 붙였고, 태스크 자체는 40분 동안 뮤직 비디오를 시청을 했습니다. 이게 40개 뮤직비디오를 1분씩 시청을 해서 총 40분을 봤고요.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512Hz를 128Hz로 다운샘플링을 해주고, 빈들피스 필터링은 0.1에서 45Hz. 그리고 이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데, 시계열 데이터를 토포맵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원래 보통 이런 딥러닝은 다 이미지 기반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토포맵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고, 이건 1초 단위로 잘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초 단위로 잘라서 했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 아이 블링킹을 약간 오토매티컬리 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냥 임계값 기준으로 했습니다. 스레시홀드 기준으로 했고, 스레시홀드는 뭐 크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그냥 연구자들이 각 피험자별로 인디비주얼하게 봐서 임계값을 정한 다음에 레이블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1초 단위로 토포맵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초마다 이 사람이 눈을 감았는지 깜빡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눈을 깜빡이는 경우와 눈을 깜빡이지 않은 경우, 이렇게 총 샘플의 개수가 나와 있고, 실제로 이걸 토포맵으로 그려보면 눈을 깜빡이는 경우, 그리고 눈을 깜빡이지 않은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토포맵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고요. 학습 자체는 이제 트레이닝은 80%, 밸리데이션은 10%, 테스트는 10% 이렇게 분해를 해서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CVAE, Convolutional Variational Autoencoder거든요. 그래서 그 플로우 차트를 보여주는 거고,
어, EEG 데이터 들어오면 전처리하고 스레시홀드 기준으로 이 블링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토포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블링킹이 없는 경우에는 0, 있는 경우는 1 이렇게 해서 했고, 이 토포맵을 넣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분포를 학습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C입니다. C가 1부터 28까지 있는데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28개의 차원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ICA의 컴포넌트처럼 되도록 인식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인식하도록 한 건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그 EEG 데이터가 압축이 되면서 그 정보가 하나의 이런 디멘전 하나하나의 좀 연관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분들이 잘 이렇게 압축이 되게 되는데, 그 압축된 정보를 마치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만 한 겁니다. 28개의 컴포넌트를 뽑았고 다시 재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모델이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컴포넌트 중에 이 28개 컴포넌트 중에 어떤 게 블링킹이랑 관련이 있는 예냐라는 걸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각 컴포넌트별로 이 ROC 커브랑 AUC를 구해가지고 이 각각 컴포넌트들 중에서 어떤 컴포넌트가 이 아이 블링킹을 분류해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지, 결국은 아이 블링킹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얘를, 가장 높은 연관성이 있는 얘를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른 얘들을 여기서는 완전 0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어쨌든 그 노이즈를 없애주려면 웨이트를 최대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이게 뇌파도 살짝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완전 0으로 만들면 뇌파마저도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전체 컴포넌트의 중간값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파 성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노이즈를 좀 줄이는, 이 오른쪽 그림처럼 좀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는 원래 결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고, 보시면 이게 1번부터 28번까지의 컴포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들이 아까 ROC 커브랑 AUC 수치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값들 중에 AUC고, 보면은 각 컴포넌트들 중에서 이 값이 가장 높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서브젝트별로. 피험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5번이 가장 높고,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7번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결국 이 컴포넌트가 아이 블링킹을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을, 이 전체 28개 중에 중간값, 미디안 값을 구해서 여기를 치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지금 여기에는 SSMI랑 MSE가 나와 있는데, SSMI랑 MSE는 겐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이미지를 다시 재구성을 하잖아요. 인풋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재구성을 했을 때 실제 원본이랑 재구성된 게 얼마나 비슷한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SSIM은 높을수록 원본이랑 비슷한 거고, MSE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저거 에러입니다, 에러. 그래서 그렇게 지표들이 돼 있고, 피험자별로 SSMI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좀 낮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정확한 이유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이게 그 감정 상태를 분류하는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블링킹이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아티팩트가 아니고, 어, 이 사람이 감정 상태의 변화가 너무 극심하다 보면 그 극심한 만큼 오토인코더가 재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 0.7 정도 되는 피험자들은 아마 이 음악 감상을 하면서 조금 감정 변화가
변화가 많았던 피험자들일 것이다 라고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각 아까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컴포넌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초록색은 블링킹을 실제로 한 거, 그리고 노란색은 그 블링킹 하는 거랑 안 한 거랑 그 중간, 그러니까 뭐 1초마다 세그멘테이션을 했는데 끝부분은 눈을 감는데 그 감았다 뜨는 게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트랜지션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노란색은 핑크색은 눈을 깜빡이지 않은 것들, 이렇게 해서 각 컴포넌트별로 블링킹, 그러니까 블링킹이랑 노 블링킹이 얼마나 이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한 거고,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이 AUC 커브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해서 컴포넌트를 지원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그 CVA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그냥 인풋 데이터는 이렇게 잘 제거를 하고, 이런 블링킹을 했을 경우에 블링킹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뇌파 부분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컴포넌트에 미디움 값을 잘 넣었을 때의 이야기고, 나머지는 조금 잘 제거가 안 된 경우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시계열 데이터로 돌려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황색은 노이즈가 제거된 거, 그리고 파란색은 노이즈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가 FP1이랑 FP2가 이제 눈 쪽에 있는 채널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확실히 노이즈가 잘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눈 깜빡임도 확실히 잘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PG 같은 경우에는 눈이랑 좀 먼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아티팩트가 지금 같은, 원래 이 한 60 정도의 시점에서 눈 깜빡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EEG가 EOG가 안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호랑 그리고 제거된 신호랑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봤어요. 그래서 PG는 당연히 EOG 성분이 거의 안 들어왔었으니까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노이즈가 이제 확실히 껴있는 이런 FP1이나 FP2 같은 경우에는 코릴레이션이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7 이상 정도로 되는 거 봐서 어느 정도 뇌파 신호는 유지하면서 눈 깜빡이만 제거했다라고 이제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0.7이 뭐 높다? 좀 뇌파만 잘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눈 깜빡임이 잘 없어졌고, 코릴레이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통 0.7 이상이면 높다라고 하는데 0.7 이상이니까 뇌파도 잘 살아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두 개 연구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이 두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린 이유가,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많은 논문들을 뭐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면서 촉각 데이터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컨디셔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고 CVAE라는 걸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적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성능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실제로 구현을 한 모델이고, 오른쪽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매핑을 했을 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을 했을 때 이 TSN의 결과를 보면은 빨간색이 트레이닝이고 세모가 테스트거든요. 보면은 상당히 좀 매핑이 잘 돼요. 매핑이 잘 되는데, 이게 어그멘테이션, 이게 이제 데이터 생성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분류를 하면 또 성능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잘 매핑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좀 논문들을 보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이제 아직 딱히 어떤 돌파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논문 스터디를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 뭐 ICA도 하고 있고, 뭐 노이즈 문제로 뭐 데이터를 못 쓰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트랜스퍼 러닝을 써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오토 인코더를 가지고 노이즈도 제거하고 트랜스퍼 러닝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자 이렇게 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